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장비장애 조치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의 82페이지에서부터 10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무선통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NCS 무선통신망 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NCS의 FM 길라잡이 김호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 그 무선통신망의 맥을 짚어드리는 김세환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보수의 계획과 인력교육 그리고 장애 예방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면 오늘부터는 이 장비 장애에 관해서 배워보겠죠? 예, 무선통신망은 많은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망의 장비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장애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측정 장비와 툴을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지보수 계획이나 인력교육 등은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장비 장애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장비의 특성 파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만큼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는 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NCS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장비장애 조치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무선통신망 장비의 성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 복구 지침에 따라 장애를 처리할 수 있다. 장애 진단 및 품질 측정 툴을 활용할 수 있다. 장애 원인, 장애 위치, 장애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장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유지보수 매뉴얼을 숙지함으로써 장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입니다. 선수학습으로 무선통신망 구축 시공, 무선통신망 구축 장비 발주가 있으며 핵심 용어로는 장애 발생 유형, 장애 처리 절차, 구축 환경, 유지보수 매뉴얼, 무선통신 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보수의 마지막 수업, 이번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무선통신망의 장비 장애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무선통신망 구축 장비 장애 조치에 대한 수업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과 함께 무선통신망 구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의 강한 여자 한윤서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지방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고생했거든요. 지방까지 가서 전화가 안 되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현대 삶에서는 무선통신이라는 걸 빼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무선통신망에 이상이 생긴다면 정말 갑갑하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니 그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막 길도 모르고 이러는데 저희 내비게이션부터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함을 크게 느꼈어요. 제가 그날 소중함도 너무 심하게 느꼈고. 그럼 이렇게 무선통신망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빨리 조치하느냐는 평소에 얼마나 무선통신망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선통신망을 잘 안다라는 건 어떤 걸 잘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네, 먼저 무선통신망의 구성도와 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무선통신망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 실습해 볼까요? 너무 기대돼요. 이제 다시는 고생 안 할 거 생각하니까 빨리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무선통신망 장비의 성능과 특성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무선통신망 구성도입니다. 무선통신망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및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2는 LTE 칩을 내장한 사용자 단말기이며 그 형태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무선 인터넷 연결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가입자 식별 및 인증을 위하여 유심카드를 삽입합니다. EMB입니다. LTE 기지국이라고 불리며 LTE 사용자 단말과 LTE 네트워크 간의 무선 연결을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MME입니다. 이동통신망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 단말을 인증하는 기능, 사용자 단말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생성되는 논리적인 터널을 관리하는 기능, 가입자의 이동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HSS입니다. 가입자별로 인증과 관련된 정보 및 가입자 프로파일을 가진 중앙 데이터베이스로서 각 기업자가 서비스 상품에 맞는 품질 등급 등의 정보를 보유합니다. SGW입니다. LTE 기지국 사이에서 핸드오버가 가능하도록 고정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말기가 기지국을 이동하면서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CC입니다. LTE EMB 시스템은 기지국 디지털 신호처리부 DU와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무선 신호처리부 RU로 구성됩니다. DU는 LTE 집중국 국사에 위치하며 프로세서 기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 클럭 생성 및 분배 기능, 사업자 요구 알람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RU는 DU와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U2 부분에 설치되며 트랜시버, 파워 앰플리파이어, 필터로 구성된 통합 RF 모듈로 트래픽과 클럭 정보 및 알람, 제어 메시지를 송수신합니다. 기지국 BTS입니다. 기지국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에서 사용되는 송수신기 및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 무선 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기지국은 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수행하며 발착신 신호 송출 기능, 통화 채널 지정 및 감시 기능, 자가 진단 기능, 무선 호출 기능, 전력 제어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기지국 장치 구성도입니다. 기저대역 처리부는 정합장치, 변복족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무선 처리부는 트랜시버 유닛, RF 유닛, GPS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전화교환국 MSC입니다. 이동전화교환국은 무선 시스템 상호 간의 및 PSTN 간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며 이동국 간의 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신호를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통화 절체 기능, 위치 검출 및 등록 기능, 통화 상대 번호, 과금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HLR은 이동국으로 착신 신호를 연결시켜 주거나 그 밖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동국의 모든 영구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동국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BLR은 다른 이동전화 교환국에 등록되어 있는 이동국이 자신의 관할 구역으로 이동하여 왔을 때 그 이동국의 위치 등록 절차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중계기 시스템입니다. 기지국의 위치나 지형 지물 등의 문제로 음영지역이 존재할 때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중계기가 설치되는 지역으로는 주위에 산, 빌딩 등과 같은 지형 지물에 대하여 전파가 수신되지 못하는 빌딩 지하, 터널, 아파트 밀집지역, 경기장 등에 설치하여 음영지역 해소,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통화 용량 증대, 통화 품질 확보 등의 역할을 합니다. 중계 시스템의 위치 선정은 가시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기지국으로부터 중계기까지의 거리가 약 3에서 4km이며 커버할 수 있는 반지름은 2에서 4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망이 복잡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시스템의 복합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네, 많은 장비들 중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찾아내려면 무선 통신망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와, 정말 강사님뿐만 아니라 무선통신망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야, 박수예요,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다양한 장비의 장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장애 복구 지침에 따라 장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도 조금 덜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장애 등급을 구분해보고 그에 따른 장애 복구 지침에 따라 장애를 처리해 볼까요? 네. 장애 복구 지침에 따른 장애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장애 원인 분석입니다. 발생되는 경보는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영향들을 고려해서 워닝, 마이너, 메저, 크리티컬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알람 종류에는 장비 출력 이상, 장비 품질 이상, 광 이상, 전원 이상 등의 알람이 있으며 그 외에는 도어 오픈, 팬, 통화 이탈, 예비 품질, 예비 상태 등의 알람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장애 등급 구분입니다. 장애 등급은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로 구분되고요. 크리티컬은 품질 및 상태가 모두 보고 중단되는 상태로서 서비스가 완전히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긴급사항을 말합니다. 메이저입니다. 메이저는 품질 또는 상태 중 한 가지가 보고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서비스가 가능하나 품질이 양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긴급사항이나 임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는 서비스와는 무관한 알람으로 장애가 발생한 5분 동안 마이너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분석입니다. 기지국 장비 및 하드웨어 장애 시 제조사 유형별 하드웨어 에러 로그를 분석하고 장비 리셋, 보드 재실장 및 리셋, 교체 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 교체 시에는 장비 처리 매뉴얼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장애 발생 전, 후에 에러 로그나 사진을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OS 재인스톨,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치 등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설치 지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장애 발생 전후 에러 로그를 분석하여 제조사에 장애 분석 요청을 진행하고 장애 사항에 대한 피해 여부,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 등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장애 및 변경 이력 분석입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장애나 변경 이력에 대하여 분석 및 자주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 매뉴얼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원인 분석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신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장애 예방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지국 단계별 장비 장애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기지국 장비 장애 확인을 하고요. 재설치 및 보드 리셋 구분합니다. 끝으로 현장 장애 복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선 장애 시 단계별 장애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사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알람 수집 및 병합을 하고요. 끝으로 장애 공통 원인 분석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지국 전원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입니다. 기지국 전원 장애 발생 시 정전 확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비상 배터리 등의 전격 전압을 측정하여 전원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지국 장비의 전압을 측정하여 현장 통보 및 전압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한전에 정전 신고 요청 및 센터 내 비상 전원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기지국 장비에 수용되어 있는 파워보드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장애 처리 매뉴얼에 따라 긴급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사님,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장애, 그러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될 경우엔 확실히 장애가 발생한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주 미비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분명 이것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미비한 아주 작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비한 장애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거요? 저 알아요.
뭐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 속담 맞죠? 와,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 머리 합니다. 똑똑. 장애 원인을 찾고 또 장애를 처리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수업을 해온 과정을 보면 강사님이 또 그냥 넘어가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무선통신망의 강한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장애 원인, 장애 위치, 장애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장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장애 접수 보고서입니다. 장애 접수 보고서는 장애 발생 시 바로 장애 접수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장애 처리를 완료하고 24시간 이내 승인자에게 작성해서 장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장애 결과 보고서는 향후 유사 장애 조치 및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기록 관리하며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장애 결과 보고서입니다. 담당 부서별 장애 보고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협력사, 유지보수 회사에 보고를 작성하게 합니다. 상주 엔지니어링은 장애 처리를 지원하고 장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보고합니다. 사업 총괄자는 장애 처리 진행 상태를 수시 보고하고 장애 처리 완료 보고, 월간 정기 장애 현황 보고, 반복 장애 및 중요 장애 발생 대응 대책을 보고합니다. 서비스 데스크는 장애 처리 결과를 해당 부서로 보고하고 전파합니다. 해당 부서는 장애 발생 처리 완료 보고를 승인하고 월간, 주간 장애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장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기 및 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고 방법 및 주기 작성하기입니다. 보고 방법은 정기 보고, 수시 보고로 나눌 수 있고요. 정기 보고에는 매일, 매주, 매월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장애 이력 관리 대장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이제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아유,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다면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나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장비 장애 재발 방지 훈련 등을 통해 꾸준히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비 장애 재발 방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지 보수 방법 및 장비 수리 방안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점검 내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장애 발생 시 장애를 통보받은 후 4시간 이내 착수 및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기 예방 정비 및 수시, 긴급 정비가 완료되면 유지보수 사항 및 내용을 유지보수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하드웨어 장애일 경우 장비의 교체 및 수리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존 장비를 수리하는 동안에는 대체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합니다. 유지보수 세부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점검 방안, 수시점검 방안, 긴급점검 방안, 유지보수 지원 방안, 교육훈련 방안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점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점검 방안은 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전체 장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장애 발생 시 장애 통보를 받고 즉시 조치하며 휴일의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작업 착수 및 복구를 완료해야 됩니다. 점검된 항목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거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수시 점검 방안입니다. 사용자 요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요. 무선통신망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무선통신망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통신망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 점검 방안입니다. 사용자 요청이나 관리자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요. 무선통신망의 환경 변화 등 기타 변수에 의해서도 시행이 됩니다. 하드웨어 장애일 경우 장비선 교체 후 불량 장비를 수리합니다. 유지보수 지원 방법입니다.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 및 업무적 정반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지원하며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등을 포함해서
상시 단절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접수와 동시에 정상 복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중요 장비 및 일부 장비의 백업 시스템 준비를 통하여 적극적인 장애 처리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자산 정보 수집을 통한 자산 관리를 기간 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교육훈련 방안입니다. 자료 제공, 기술 지원, 담당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설치된 무선통신망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교육팀을 조직 운영하고 피교육자별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단계별 반복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지 제작 및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지원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유무상 세미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지보수 능력을 위해서 실무자에게 핵심 기술을 교육합니다. 장비장애 재발 방지 훈련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구성 및 장애를 발생하고 장애를 전파합니다. 다음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장애 존치 및 비상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애 처리 결과 보고를 하고 끝으로 훈련 결과 보고를 합니다. 장애 조치 절차입니다. 장애 조치 절차는 운영 중인 주요 시스템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원인 파악, 조치, 훈련을 위한 절차 및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장애 조치 절차서를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장애에 대비한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장애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애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런 장애가 발생할 때 해결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애가 일어난 원인과 장애 처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기술 교육을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장애 재발 방지 및 유사 장애에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어디 가신다 그래요? 너무 슬프잖아요, 지금. 왜요? 아니, 이제 강사님을 다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번 시간이 무선통신망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요, 선생님? 저도 윤서 씨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NCS를 통해 어디선가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학습 어떻게 보셨나요? 무선통신망의 장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장비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전문가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예,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 복구 지침에 따라서 장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배운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무선통신망의 구성 요소에는 UE, ENB, MME, HSS, SGW가 있습니다. 발생되는 경보는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를 고려해 워닝, 마이너, 메이저, 크리티컬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기지국 장비 장애 발생 시 발생 시간, 장애 지역, 장애 국소수, 장애 영향 부위, 현재 진행 상태 등을 파악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회선 장애 발생 시 망 이중화, 장애 회선 블라킹, 지능망 등이 자동으로 서비스 절체되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장애 진단 및 품질 측정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품질 측정 툴, 알람 리스트 뷰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망 운용자는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장애 처리를 완료하고 24시간 이내에 승인자에게 장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장애 결과 보고서는 향후 유사 장애 조치 및 재발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기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공유합니다. 장비장애 재발 방지 훈련 절차는 환경 구성 및 장애 발생, 장애 전파, 장애 요인 분석, 장애 조치 및 비상 계획, 장애 처리 결과 보고, 훈련 결과 보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무선통신망. 그동안 김세연 강사님과 열심히 한번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려운 무선통신망 구축이라는 학습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김세원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대세는 무선통신, 그 흐름의 맥을 잘 짚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학습이 아닌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기대해 봅니다. 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